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인 기업이죠. HCM2 어케주에이션 코프, 티커 HOND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2025년 10월 15일이었죠. 이날 이 회사 주가가 하루 만에요, 무려 22% 넘게 급등하면서 30.6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상승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루 만에 20%가 넘는 상승은 정말 이례적이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 이게 단순히 주가만 오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뭐랄까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다면 예를 들어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우선 이 회사가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점, 이게 일단 중요하고요. 네, 스펙.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대한 시장의 어떤 뜨거운 기대감 같은 게 느껴졌고요. 마지막으로는 특정 기업과의 합병. 이 합병을 앞둔 기업의 가치가 반영되면서 이런 요인들이 다 맞물려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스펙 구조, 차세대 에너지, 그리고 합병 대상 기업,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왜 이 HOND라는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등했는지 그 배경과 숨겨진 의미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HCM2 어케지션 코프,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자료를 보니까 2024년에 설립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즉 스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펙이라면 특정 사업 활동 없이 오직 비상장 우량 기업을 찾아서 인수합병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뭐랄까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인수합병 목적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M&A 대상을 정해놓고 설립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자금을 모아서 상장한 뒤에 정해진 기간 안에 좋은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합병하는 구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투자자들한테 먼저 돈을 모으고 그 돈으로 괜찮은 회사를 사서 합병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M&A를 위한 자금 조달용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IPO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요. 우회 상장의 통로가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앞으로 유망할 것 같은 비상장 기업에 미리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물론 위험도 따르지만요. 그렇군요. 이 HCMI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펙이고 2024년 8월에 나스닥에서 IPO를 했네요. 규모가 2억 달러였고요. 네, 2억 달러면 스펙 규모로는 꽤 준수한 편이죠. 이때 티커가 혼주였다고 나오는데 이건 뭔가요? HOND랑 다른 건가요? 아, 그건 유닛 형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스펙이 처음 상장할 때는 보통주 1주와 워런트 일부를 묶어서 하나의 유닛으로 거래를 시작하거든요. 그게 혼주였던 거죠. 보통주랑 워런트를 묶어서 판다. 워런트는 뭔가요? 워런트는 일종의 주식 매수 권리증서인데요.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그 회사의 보통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아, 콜옵션 비슷한 개념이군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나중에 회사 주가가 오르면 투자자는 워런트를 행사해서 싼 가격의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주가 상승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 혹은 레버리지 투자 수단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엔 HMDU로 묶어서 거래되다가 자료를 보면 2024년 10월 10일부터 보통주 HOND랑 워런트 HONTW가 분리돼서 따로 거래되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유닛으로 상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와 워런트를 분리해서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전략에 맞게 보통주만 보유하거나 워런트만 거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주는 거죠. 이 분리 시점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까요? 보통 이 시점부터 스펙이 본격적으로 합병 대상을 물색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단계로 들어섰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짝짓기 준비에 들어갔다는 신호를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이 HMCI라는 준비된 그릇에 어떤 내용물이 담기게 되는지가 중요해지는데요. 최근 주가 폭등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 바로 테레스테리얼 에너지라는 회사와의 합병 기대감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네,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렸을 겁니다. 양사 간의 최종 사업 결합 계약, 그러니까 합병 계약은 이미 2025년 3월 26일에 체결됐다고 발표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합병 완료를 위한 절차들을 밟아오고 있었던 거고요. 네, 계약 체결 발표 이후에도 사실 여러 단계가 남아있죠. 규제당국 승인이라든지 주주 투표라든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15일의 주가 급등은 그 마지막 절차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시장의 어떤 강력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합병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시장이 판단한 거겠죠. 자, 그럼 그 합병 대상인 테레스트리얼 에너지,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테레스트리얼 에너지,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시장이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네, 이름처럼 뭔가 땅, 지구와 관련된 에너지 회사 같죠. 실제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는 아주 혁신적인 기업입니다.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독자적인 일체형 용융염 원자로 인테그럴 몰튼 솔트 리액터, 줄여서 IMSR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4세대 원자력 기술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IMSR, 용융염 원자로 이름만 들어서는 좀 감이 안 오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평가받는 건가요? 기존 원자력 발전소랑 뭐가 다른 거죠? 그게 핵심인데요. 가장 큰 차별점은 안전성과 효율성입니다. IMSR은 핵연료를 포함해서 원자로의 주요 구성 요소들을 전부 액체 상태의 뜨거운 용융염 안에 집어넣은 설계예요. 용융염 안에요? 소금 같은 걸 녹인 액체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고온에서 녹는 특수한 염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용융염 자체가 핵연료를 붙잡고 있으면서 냉각제 역할들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외부 전력 공급이 끊기더라도 이 용융염이 자연적으로 순환하면서 열을 식힐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아, 외부 전원 없이도 스스로 냉각이 가능하다. 그렇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엔 외부 전원이 끊기면서 냉각 시스템이 멈춰서 문제가 커졌던 거잖아요. IMSR은 그런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거죠. 와,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안전 문제 때문에 원자력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이 IMSR은 기존 경수로나 중수로 원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거든요. 고온에서 작동한다. 네, 보통 600도 이상에서 작동하는데요. 연력학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발전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핵연료를 사용하더라도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발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효율도 높고, 그럼 단점은 없나요? 물론 모든 기술에는 장단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 고온에서 작동하는 만큼 재료의 부식 문제라든지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건설 및 운영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목받는 거겠죠? 혹시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활용도인데요. IMSR이 고온에서 작동한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높은 온도의 열을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산업 공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화학공업, 제철 공정 등에 필요한 열에너지를 탄소 배출 없이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산업용 열까지 공급한다면 활용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IMSR 같은 4세대 원자로는 단순히 전력 문제를 넘어서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거죠. 듣고 보니 테레스트리얼 에너지라는 회사가 왜 그렇게 주목받는지 알겠습니다. 안전성, 효율성, 경계성, 그리고 산업 활용도까지. 이런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과의 합병이 거의 눈앞에 다가왔다는 소식에 주가가 반응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겠네요. 네, 시장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할 만한 상황이었죠.
자,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최근 어떤 사건들이 이 합병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일종의 기폭제 역할을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에 몇 가지 중요한 시점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촉매제들이 있었겠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입니다. 2025년 9월 29일자로 SEC가 HCMI와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의 사업 결합, 즉 합병에 대한 등록 명세서, 레지스트레이션 스테이트먼트, 보통 S4라고 하죠. 의 효력을 승인했다는 소식이에요. 아, S4 효력 발생. 이건 정말 중요한 단계입니다. 스펙 합병 과정에서 가장 큰 허들 중 하나가 바로 이 SEC 검토와 승인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승인됐다는 건 합병 절차나 공시 내용 등의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SEC가 판단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합병의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시그널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합병이 무산될 수 있는 가장 큰 규제 관련 리스크 중 하나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불확실성 해소. 이게 투자 심리에는 당연히 긍정적이겠네요. 그럼요. 특히 스펙 투자는 합병 성사 여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SEC 승인은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합니다. 합병 완료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높여주죠. 그렇군요. SEC 승인이 9월 말에 있었고 그 다음 중요 이벤트는 바로 주주총회 일정 확정 소식이었습니다. 합병을 최종적으로 승인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HCM2의 주주총회가 2025년 10월 20일로 잡혔다는 거죠. 네, 주주총회 날짜 확정. 이것도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가가 급등했던 10월 15일 기준으로 보면 총회까지 정말 닷새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이 임박한 날짜가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보통 합병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이 주주 투표입니다. 여기서 주주들이 합병을 승인해야 최종적으로 딜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시장 참여자들은 보통 합병이 성사될 거라고 강하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거의 확실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 네, 특히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처럼 기술력이 뛰어나고 미래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과의 합병이라면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두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감이 극대화되는 시점인 거죠. 마지막 관문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종의 이벤트 드리븐 투자 전략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촉매제로는 미 에너지부 DOE 프로젝트 선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이전인 2025년 8월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테레스트리얼 에너지가 미 에너지부의 차세대 원자로 실증 프로그램 ARDP의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는 겁니다. 아, DOE의 ARDP 선정.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지원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 정부, 특히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부가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의 IMSR 기술의 잠재력과 실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이 기술에 베팅을 한 셈이죠. 정부의 공인을 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줍니다. 정부도 인정하는 기술인데 뭔가 되긴 되겠지 하는 신뢰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 이나 치가자금 조달에 대한 기대감까지 높여주고요. 기업 가치 평가에 아주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기술력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군요. 시기적으로는 조금 앞섰지만 합병 기대감을 계속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했겠네요. 네, 꾸준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인입니다. 이건 좀 뭐 시장 심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긍정적인 시장 분석과 투자자들의 관심 고조입니다. 자료를 보면 주가 급등 바로 전날인 10월 14일에 한 시장 분석가가 HCM2에 대해 매수, 바이 의견과 함께 긍정적인 평가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또 중요하죠. 그리고 레딧 같은 소셜미디어 커뮤니티에서는 테레스트리얼 에너지가 비슷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는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 오클로 같은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식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아, 소셜미디어에서의 버즈. 이것도 요즘 무시 못하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평가 주장은 아주 강력한 매수 유인 동기가 되고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당시 HCM2 주식에 대한 콜옵션 거래량이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콜옵션은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높은 콜옵션 거래량은 단순히 주가가 오를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 상당수 시장 참여자들이 구체적인 행사 가격과 만기를 정해놓고 공격적으로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강한 상승 기대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러니까 전문가 분석도 긍정적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심이 뜨겁고 실제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상승 베팅이 몰리고 이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네요. 네. 앞서 언급된 SEC 승인이나 DOE 선정 같은 펀더멘털한 호재들이 기반이 되고 여기에 이런 시장 심리 및 수급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주가 폭등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요소가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진 거죠. 정말 여러 퍼즐 조각들이 그것도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딱딱 맞아떨어진 느낌입니다. SEC 승인으로 규제 불확실성은 걷어내고 DOE 선정으로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높이고 주주총회 날짜는 임박해서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여기에 시장 분석과 소셜미디어발 관심까지 기름을 부은 격이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너지를 낸 사례죠. 점을 통합해서 보면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어떤 현상이든 나무, 미시적 관점만 보거나 숲, 거시적 관점만 봐서는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죠. 둘 다 동시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거시적인 관점, 즉 탑다운 방식으로 한번 볼까요?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산업 트렌드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거시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목표입니다. 이게 시대적인 대세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안정적이면서도 탄소 배출이 없는 대규모 에너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여기서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과거 대형 원전의 안전성이나 비용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의 IMSR 같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나 4세대 원자로 기술이 아주 유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죠. 아, 그러니까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차세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테레스트리얼 에너지는 바로 이 거대한 시대적 전환기의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중 하나로 포지셔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시적 요인은 에너지 안보와 자립의 중요성 증대입니다. 에너지 안보요? 네, 최근 국제정세 불안이나 에너지 가격 변동성을 겪으면서 각국 정부는 해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절실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력은 연료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한번 지어놓으면 장기간 대규모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을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 차원의 전략적 과제로 보고 막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앞서 언급된 DOE의 ARDP 프로젝트 선정이 바로 이런 거시적인 정책 지원의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시대적 요구와 정책적 지원이라는 두 개의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거네요. 네, 테레스티얼 에너지에게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시적인 배경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시적인 관점, 즉 바텀업 방식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회사 자체의 경쟁력이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미시적으로 보면 역시 가장 핵심은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의 IMSR 기술, 그 자체의 경쟁력입니다. 아무리 거시적인 환경이 좋아도 기술 자체가 부실하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기술이 핵심이죠. 앞서 자세히 이야기 나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IMSR 기술은 기존 원전 대비 획기적으로 향상된 안전성, 높은 연료율에 기반한 경제성, 전력 생산과 산업용 열 공급 동시 가능이라는 뛰어난 활용도,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기술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 회사의 근본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원천이죠. 네, 안전성, 경제성, 활용도 확실히 매력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시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스펙 합병이라는 구조 자체입니다. 이게 테레스트리얼 에너지 같은 혁신기술 기업에게는 아주 큰 이점을 제공하거든요. 스펙 구조가 어떤 이점을 주는 건가요? 보통 혁신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연구 개발도 해야 하고 공장도 지어야 하고 인력도 뽑아야 하고요. 그런데 비상장 스타트업이 전통적인 IPO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아주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네, IPO가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런데 스펙 합병은 상대적으로 그 과정이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스펙과 합병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잡한 IPO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상장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테레스트리얼 에너지 입장에서는 기술 상용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자금 조달과 상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군요. 그렇죠. 기술 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서는 이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시적 관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시장 요인입니다. 시장 요인이요? 네, 합병을 앞둔 스펙 주식은 원래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작은 뉴스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죠. 특히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처럼 시장의 기대가 큰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자극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적은 상황이 만들어진다. 네, 그럴 수 있죠. 앞서 본 것처럼 SEC 승인, 주총 임박 같은 호재가 연달아 나오면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너도 나도 주식을 사려고 몰려들면서 짧은 기간 안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나 펀더멘털 가치 평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시장 심리와 수급 논리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시적인 시대의 흐름과 정책 지원, 미시적인 기술 경쟁력과 스펙이 일하는 효율적인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뜨거운 기대 심리와 수급 요인까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면서 이번 HNOD 주가의 폭등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말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네,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봐야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10월 20일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텐데요.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력이나 시장의 기대감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주주들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무난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합병안이 통과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겁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기존의 스펙인 HMOD 아퀴지션 코프 2는 법적으로 소멸하고 테레스트리얼 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남게 됩니다. 아, 그럼 티커도 HNOD에서 바뀌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회사 이름과 새로운 티커로 거래가 시작될 텐데요. 자료에 따르면 합병 후 존속법인의 이름은 테레스트리얼 에너지 그대로 가거나 약간 변경될 수 있고 티커는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상징하는 IMSR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IMSR? 아주 직관적인 티커네요. 그렇죠. 회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티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테레스트리얼 에너지가 IMSR이라는 티커로 나스닥에 데뷔한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회사는 확보된 자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역시 IMSR 기술의 상용화겠죠. 스펙 합병을 통해 확보한 자금, 아마 수억 달러 규모가 될 텐데요. 이 자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상용 원자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로드맵을 추진할 겁니다. 상용화 로드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들을 말하는 걸까요? 예를 들자면 상세 설계 완료, 각종 인허가 취득, 원자로 부품 제작 및 조달, 실제 건설 착수, 시운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업 운전 개시까지 아주 길고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첫 상용 IMSR 발전소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겁니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IMSR 기술이 혁신적이고 유망해 보인다고 해도 실험실 수준의 기술 검증 단계를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상당한 시간과 지속적인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는 현실입니다. 기술 개발과 상용화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원자력 기술은 그 특성상 다른 산업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제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환경 영향을 평가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기술적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지역사회의 수용성 문제라든지 핵폐기물 처리 방안 같은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기술 외적인 변수들도 많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나 시장의 열기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합병 이후 탄생을 테레스트리얼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러한 수많은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그 회사의 기술적 역량과 경영진의 실행 능력을 냉철하고 신중하게 평가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모멘텀 투자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기업가치 평가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HCMIA의 주가 급등 현상은 차세대 클린 에너지 기술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기대감과 혁신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금융 메커니즘으로서의 스펙의 역할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나타난 아주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 분야에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잠시 주가나 투자 같은 관점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테레스트리얼 에너지의 IMSR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고 널리 보급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사회의 전력 공급망은 지금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혹시 집집마다 작은 원자로가 들어서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대규모 산업단지 옆에 IMSR 발전소가 들어서서 공장들이 탄소 배출 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모습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 에너지 자립도나 기후변화 대응 전력에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날까요? 에너지 가격은 더 안정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를 상장시키는 문제를 넘어서 이 혁신적인 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안전하게 구현되기까지 넘어야 할 또 다른 장벽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술적인 문제 외에 예를 들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일관성 있는 정부 정책 지원 같은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한 투자 정보를 넘어서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